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는 질점의 운동 역학이라는 흥미로운 여행을 계속 떠나볼 거예요. 역학이라고 하면 머리가 아파오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는 오늘도 역학 도구 상자라는 특별한 가방을 하나 챙길 겁니다. 이 상자 안에는 복잡한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해줄 마법 같은 도구들이 들어있거든요. 이번 장의 핵심은 단순히 수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힘과 가속도의 관계를 통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원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특히 직각좌표계와 법선-접선 좌표계라는 두 가지 강력한 도구를 상황에 맞춰 골라 쓰는 직관을 길러볼 거예요. 자, 이제 도구 상자를 활짝 열고 동역학의 세계로 다시 힘차게 들어가 볼까요? 많은 학생이 동역학을 수학 암기 과목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동역학의 진짜 매력은 수식 너머에 있는 직관에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수많은 기호들을 보세요. 뮤는 4인지 n 코사인, 세타 에타와 같다는 식이나 v제곱을 x에 대해 미분하고 코사인 세타 x를 더한다는 식들, 정말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이런 수식들에 압도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수식들은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 사용하는 드라이버나 망치 같은 도구의 상세 설명서일 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앞에 놓인 문제가 나사를 조여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못을 박아야 하는 상황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직각좌표계를 꺼낼지 아니면 곡선 운동에 강한 법선-접선 좌표계를 꺼낼지 결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80%를 차지합니다. 수식은 그저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주는 보조도구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동역학의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바로 여기 보이는 5단계 알고리즘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상황 인식입니다. 물체가 직선으로 가는지 곡선으로 가는지 그 경로를 먼저 파악하세요. 두 번째는 좌표계 설정입니다. 경로를 알았다면 직각좌표계를 쓸지 법선-접선 좌표계를 쓸지 도구를 고르는 거죠.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자유물체도를 그리는 것입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화살표로 시각화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승패가 갈립니다. 네 번째 단계는 운동방 정식을 세우는 것입니다. 힘의 합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시그마 F는 MA 공식을 적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적분이나 연립 방정식을 이용해 수학적으로 답을 내는 과정입니다. 이 5단계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여러분은 이미 동역학 마스터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첫 번째 도구인 직각좌표계를 꺼내볼까요? 영어로는 Rectangular Coordinate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도구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합니다. 주로 물체가 똑바른 직선으로 움직이거나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지면처럼 고정된 기준틀이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마치 우리가 지도를 볼 때 가로축과 세로축을 기준으로 위치를 찾는 것과 같아요. 세상의 모든 복잡한 움직임을 가로, 세로, 높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단순하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가장 친숙한 도구인 만큼 여러분이 동역학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손이 가게 될 기본 중의 기본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선 운동을 하는 자동차나 위아래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 문제를 만난다면 망설이지 말고 이 직각좌표계라는 렌치를 집어드세요. 직각좌표계의 핵심 원리는 독립성에 있습니다. 시그마 F는 MA라는 식을 공간적으로 분해해 볼까요? 우리는 힘과 가속도를 X, Y, Z라는 세 방향의 독립적인 블록으로 쪼개서 생각할 겁니다. X방향으로 밀어주는 힘은 오직 X방향의 가속도에만 영향을 줍니다. Y방향도 Z방향도 마찬가지죠. 수식을 하나씩 읽어볼까요? X축 방향 힘의 합은 질량 곱하기 X축 방향 가속도와 같습니다. Y축 방향 힘의 합은 질량 곱하기 Y축 방향 가속도와 같고요. 마지막으로 Z축 방향 힘의 합은 질량 곱하기 Z축 방향 가속도와 같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입체의 움직임을 세 개의 단순한 직선 방정식으로 나누어 푸는 것이 직각좌표계의 전략입니다. 각 방향을 서로 간섭하지 않는 별개의 방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이론을 배웠으니 실제 문제에 적용해 봐야겠죠? 질량이 60kg인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를 500N의 견인력 P로 30도 각도로 비스듬히 당기고 있네요. 바닥과의 동마찰계수는 0.32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3초 뒤에 이 상자가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을지, 즉 속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3단계인 자유물체도를 그려봅시다. 화면을 보세요. 아래쪽으로는 지구가 당기는 무게 W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인 mg가 작용합니다.
바닥이 상자를 떠받치는 수직 항력 N도 있겠죠. 당기는 힘 P는 30도 각도로 비스듬히 작용하고 있고 운동을 방해하는 마찰력 FF는 μK 곱하기 수직 항력 N의 크기로 왼쪽을 향합니다. 이렇게 모든 힘을 화살표로 표시했다면 이제 계산할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이제 화살표들을 수식으로 바꿔봅시다. 먼저 위아래 방향인 Y축을 볼까요? 상자가 공중으로 뜨거나 땅으로 꺼지지 않으니 힘의 합은 0이 되어야 합니다. 500 곱하기 4인 30도의 수직 항력 N을 더하고 무게인 60 곱하기 9.81을 빼주면 0이 됩니다. 이를 계산하면 수직 항력 N은 338.6N이 나오네요. 이제 움직임이 일어나는 X축을 봅시다. 500 곱하기 코사인 30도에서 마찰력인 0.32 곱하기 338.6을 빼면 질량 60 곱하기 가속도 AX가 됩니다. 계산해보니 가속도는 초당 5.41m/초의 제곱이 나오네요. 마지막으로 3초 후의 속도를 구하기 위해 척분을 합니다. 속도 Vx는 가속도 5.41을 시간에 대해 척분한 값입니다. 여기에 시간 3초를 곱해주면 상자의 최종 속도는 초당 16.23m가 됩니다. 어때요? 단계별로 풀어나가니 생각보다 명쾌하죠? 이번에는 조금 더 까다로운 경사면 문제입니다. 30kg 상자가 정지 상태에서 2초 동안 4m를 내려갔습니다. 이때 필요한 힘 P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비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보통 좌표축을 수평, 수직으로만 잡으려 하지만 경사면 문제에서는 화면처럼 축을 경사면 방향으로 30도 기울여서 잡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경사면을 X축으로 두면 물체의 움직임이 오직 X축 하나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이죠. 만약 축을 돌리지 않는다면 X방향과 Y방향 가속도를 모두 계산해야 하는 지옥의 삼각함수 파티가 열릴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축을 살짝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계산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편하게 해줄 방법은 바로 좌표축 회전입니다. 이 문제는 결과로부터 원인을 찾는 역추적 문제입니다. 먼저 1단계, 운동학 정보를 이용해 가속도를 찾아봅시다. 위치 S는 초기 위치 더하기 초기 속도 곱하기 시간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의 제곱이라는 공식을 씁니다. 4m는 0 더하기 0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AX 곱하기 2의 제곱이므로 가속도 AX는 초당 2m/초의 제곱이 됩니다. 2단계는 Y축 밸런스입니다. 힘 P 곱하기 4인 30도의 수직 항력 N을 더하고 무게 성분인 mg 코사인 30도를 빼면 0이 된다는 식을 세웁니다. 마지막 3단계는 X축입니다. P 코사인 30도에서 마찰력 0.2N과 무게 성분 mg 사인 30도를 빼면 질량 30 곱하기 방금 구한 가속도 2가 됩니다. 이 연립 방정식을 풀면 우리가 원했던 힘 P는 267.1N이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끝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재미가 있죠? 이제 조금 더 역동적인 상황을 만나봅시다. 바로 스프링이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20kg 블록이 있고 스프링 상수는 미터당 400N입니다. 여기에 400N의 힘 P를 가해 블록을 1m 이동시켰을 때의 속도를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의 힘은 일정했지만 스프링의 힘 Fs는 K 곱하기 S라는 공식처럼 위치 S에 따라 계속 변한다는 점입니다. 즉, 가속도가 상수가 아니라는 뜻이죠. 가속도가 변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흔히 쓰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 공식을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신 위치에 따라 변하는 힘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적분이라는 도구를 꺼내야 합니다. 자, 변덕스러운 스프링을 어떻게 다루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살펴봅시다. 가속도가 위치에 따라 변할 때는 VDV는 ADS라는 아주 유용한 척분 관계식을 사용합니다. 먼저 운동 방정식을 세워볼까요? 400 코사인 30도에서 스프링의 방해, 힘인 400S를 빼면 질량 20 곱하기 가속도 AX가 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가속도 AX는 17.32 빼기 20S라는 식이 나오죠. 이제 적분을 할 차례입니다. 왼쪽은 속도 V에 대해 0부터 V까지 적분하고 오른쪽은 우리가 방금 구한 가속도 식을 거리 S에 대해 0부터 1m까지 적분합니다. 왼쪽 식을 계산하면 2분의 1 V제곱이 되고 오른쪽 정적분 결과는 7.32가 나옵니다. 따라서 2분의 1 V제곱은 7.32이므로 최종 속도 V는 초당 3.83m가 됩니다.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을 때는 그래프 아래의 면적을 구하듯 척분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이번에는 도르래 문제입니다. 5kg인 블록 A와 10kg인 블록 B가 복잡하게 줄로 엮여 있네요. 이 문제의 핵심은
두 물체가 서로 종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A가 조금 움직이면 B도 그에 맞춰 정해진 만큼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이 관계를 푸는 열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전체 줄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캐릭터가 줄자로 재고 있는 저 줄의 총 길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A의 위치를 SA, B의 위치를 SB라고 할 때 줄이 A를 2번 감고 있으니 2배의 SA에 SB를 더한 것이 전체 길이인 상수가 됩니다. 이 기하학적인 약속을 찾아내는 것이 도르래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방금 찾은 기하학적 조건인 2배의 SA 더하기 SB는 상수가 된다는 식을 시간으로 2번 미분해 봅시다. 상수는 미분하면 0이 되니까 2배의 가속도 AA의 가속도 AB를 더하면 0이 된다는 아주 중요한 관계식을 얻게 됩니다. 즉, B가 아래로 이만큼 내려가면 A는 위로 1만큼 올라가야 한다는 뜻이죠. 이제 각 블록에 대해 시그마 F는 MA식을 세웁니다. 블록 A는 무게 5 곱하기 9.81에서 위로 당기는 두 줄의 장력인 ET를 빼면 5 곱하기 가속도 AA가 됩니다. 블록 B는 무게 10 곱하기 9.81에서 장력 T를 빼면 10 곱하기 가속도 AB가 되죠. 이 세 개의 식을 연립해서 풀면 장력 T는 32.7N, B의 가속도는 아래로 6.54, A의 가속도는 위로 3.27m/초의 제곱이 나옵니다. 복잡해 보이는 도르래도 줄의 길이만 잘 지키면 문제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두 번째 강력한 도구인 법선 접선 좌표계를 소개합니다. 영어로는 Normal Tangential Coordinate라고 하죠. 직각 좌표계가 똑바른 길에 유리했다면 이 도구는 롤러코스터처럼 구불구불한 곡선을 달릴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경로가 직선이 아닐 때는 가로, 세로축으로 나누는 것보다 진행 방향과 그의 수직인 방향으로 나누는 것이 훨씬 직관적이거든요. 마치 자동차 핸들을 꺾으며 달릴 때 차가 나아가는 앞방향과 몸이 옆으로 쏠리는 방향을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고급 도구는 복잡한 곡선 운동을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줄 거예요. 자, 이 카멜레온 같은 좌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법선 접선 좌표계는 물체를 따라다니는 움직이는 기준점입니다. 먼저 접선 방향인 T축을 봅시다. 이는 물체가 나아가는 진행 방향인데 여기 작용하는 힘의 합인 시그마 FT는 물체의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만드는 가속도 AT를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법선 방향인 N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축은 항상 곡선의 안쪽, 즉 곡률 중심을 향합니다. 여기에 작용하는 힘의 합인 시그마 FN은 물체의 방향을 꺾어주는 역할을 하죠. 이때 발생하는 가속도 AN은 속도의 제곱을 곡률 반경 로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즉, 속도가 빠를수록 길이 급하게 꺾일수록 더 큰 힘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속도 변화는 접선축이, 방향 변화는 법선축이 담당한다는 이 분업 원리만 알면 곡선 운동도 두렵지 않습니다. 일상 속의 곡선 운동, 그네를 예로 들어볼까요? 체중이 350N인 소년이 길이 4m인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각도가 45도이고 속도가 초당 2m인 바로 이 순간 소년이 느끼는 가속도와 줄에 걸리는 장력을 구해봅시다. 이 문제처럼 원운동의 중심이 명확할 때는 무조건 NT 좌표계를 꺼내야 합니다. 그네줄 방향이 바로 법선인 N축이 되고 소년이 나아가는 방향이 접선인 T축이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장력은 N축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겠네요. 소년의 무게인 350N은 지구 중심을 향하므로 이를 N축과 T축 방향으로 각각 성분을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자, 소년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수식으로 옮겨볼 준비 되셨나요? 먼저 속도를 제어하는 T축부터 봅시다. 시그마 FT는 MAT라는 식을 세우면 소년의 무게 성분인 mg 코사인 45도가 유일한 힘입니다. 이를 질량으로 나누면 첩선 가속도 AT는 초당 6.94m/초의 제곱이 됩니다. 다음은 방향을 바꿔주는 N축입니다. 여기서는 시그마 FN은 질량 곱하기로 분의 V제곱이라는 공식을 씁니다. 줄 두 개가 당기는 힘 2배의 T에서 무게 성분인 mg사인 45도를 빼준 것이 바로 방향을 꺾는 힘이 됩니다. 소년의 질량은 무게 350을 9.81로 나눈 값이고 속도는 이 곡률 반경 로는 줄의 길이인 4를 대입합니다. 이 식을 장력 T에 대해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줄 한 가닥에 걸리는 장력은 141.58N이 됩니다. 두 축을 나누어 생각하니 아주 깔끔하게 풀리죠? 이번에는 스케이트보더의 움직임을 분석해봅시다. 50kg의 보더가 반지름 5m인 원형 트랙을 타고 있습니다. 꼭대기인 0도에서 정지 상태로 출발했는데 45도 위치에 왔을 때
트랙이 보도를 밀어내는 수직 항력 NC는 얼마일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힘만 계산해서는 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선 가속도 공식에 들어갈 속도 V를 아직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거나 가속도를 적분해서 먼저 속도를 구해야 합니다. 화면을 보세요. 45도 지점에서 보도에게는 아래로 향하는 무게 mg와 트랙 중심을 향하는 수직 항력 NC가 작용합니다. 이 힘들이 어떻게 속도를 만들고 다시 수직 항력으로 돌아오는지 그 흥미로운 과정을 함께 따라가 봅시다. 1단계로 접선 가속도를 구합니다. 시그마 FT는 MAT식에서 무게 성분인 mg 코사인 세타가 힘이 되므로 가속도는 9.81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2단계, 이 가속도를 각도에 대해 적분해 속도를 찾습니다. VdV의 적분은 가속도 9.81 코사인 세타를 거리인 로 d세타에 대해 적분한 것과 같습니다. 0도부터 45도까지 계산하면 V의 제곱은 69.37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 3단계로 법선 방향 운동 방정식을 세웁니다. 수직 항력 NC에서 무게 성분인 50 곱하기 9.81 곱하기 4인 45도를 뺀 것이 질량 50 곱하기 5분의 69.37이 됩니다. 이를 계산하면 수직 항력 NC는 무려 1040.54N이 나오네요. 자신의 몸무게보다 2배 이상의 힘을 트랙으로부터 받고 있는 셈이죠. 역동적인 스포츠 속에 숨겨진 수학적 원리,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이번 장의 끝판왕 문제를 만나봅시다. 1000kg의 트럭이 포물선 모양의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반지름이 일정한 원이었지만 이번에는 도로가 함수 형태로 주어져 있네요. 속도는 초당 6m, 가속도는 1m/초의 제곱인 순간 도로가 가하는 법설력과 마찰력을 구해야 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 도전 과제는 바로 곡률 반경 롤을 찾는 것입니다. 원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마다 꺾이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우리는 미분을 이용해서 이 트럭이 지금 지나는 순간의 가상의 원 반지름을 직접 계산해 낼 것입니다. 수학이 실제 도로 설계에 어떻게 쓰이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죠. 자, 미분 도구를 꺼내서 곡선 속에 숨겨진 반지름을 찾아 떠나봅시다. 곡률 반경 롤을 구하는 공식은 조금 무시무시하게 생겼습니다. 분자에는 1 더하기 y''의 제곱에 2분의 3제곱이 있고 분모에는 y2'의 절대값이 있죠. 하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주어진 함수를 미분만 하면 됩니다. x가 100인 지점에서 1차 미분을 하면 기울기인 마이너스 0.1을 얻고 이를 통해 경사각이 약 마이너스 11.31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500분의 1이라는 값을 얻게 되죠. 이 값들을 공식에 차례대로 대입해 볼까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곡률 반경 로는 530.30m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트럭이 지금 아주 완만한 커브를 돌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복잡한 곡선도 미분만 있다면 한 점에서의 반지름을 완벽하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물이 갖춰졌으니 운동 방정식을 조립해 봅시다. 먼저 T축 방향입니다. 무게 성분인 mg4인 11.31도에서 마찰력 FF를 뺀 것이 질량 1000 곱하기 가속도 1이 됩니다. 이를 풀면 마찰력은 923.91N이 나오네요. 다음은 법선이 낸 축 방향입니다. 무게 성분 mg 코사인 11.31도에서 수직 항력 NC를 뺀 것이 질량 1000 곱하기 로 분의 V 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로는 방금 구한 530.3형을 V는 6을 대입합니다. 계산 결과 수직 항력 NC는 9551.61N이 됩니다. 도로가 트럭을 꽤 강하게 떠받치고 있네요. 함수 미분부터 운동방 정식까지 정말 긴 여정이었지만 단계를 밟으니 결국 답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공학적 문제 해결의 즐거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운 도구들을 총 정리해 봅시다. 어떤 상황에 어떤 도구를 꺼낼지 결정하는 진단 매트릭스입니다. 먼저 직각좌표계는 경로가 직선이거나 경사면일 때 또는 스프링이나 도르래가 나올 때 가장 좋습니다. X와 Y 방향 가속도가 서로 독립적이라 계산이 편하거든요. 여기서 꿀팁. 경사면 문제에서는 무조건 축을 기울여서 잡으세요. 다음으로 법선 접선 좌표계는 롤러코스터나 회전 운동처럼 경로가 곡선일 때 선택합니다. 가속도를 속도 변화인 AT와 방향 변화인 AN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핵심이죠. 이때 꼭 기억할 점은 곡률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 언제나 플러스 N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만 잘 잡아도 부호 때문에 틀릴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문제의 관상만 보고도 도구를 고르는 여러분의 직관, 이제 조금 생기셨나요?
동역학을 공부하면서 가슴에 새겨야 할 제일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물체도가 전부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이 마음이 급해 수식부터 쓰려고 하지만 그건 눈을 감고 길을 찾는 것과 같아요. 먼저 물체를 하나의 점으로 찍고 거기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을 화살표로 그리는 순간 문제의 80%는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세 가지를 물어보세요. 첫째, 지구의 중력 mg를 그렸는가? 둘째, 바닥이 떠받치는 수직 항력 n을 그렸는가? 셋째, 운동을 방해하는 마찰력의 방향은 정확한가? 이 화살표들이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줄 겁니다. 수식은 그저 이 화살표들을 받아 적는 과정일 뿐이라는 점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한 일을 큰 그림으로 조망해 봅시다. 동역학 문제는 결국 세 개의 섬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섬은 힘입니다. 자유물체도에서 시작하죠. 두 번째 섬은 가속도입니다. 시그마 F는 ma라는 공식이 바로 힘과 가속도를 잇는 튼튼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섬은 우리가 앞장에서 배운 운동학, 즉 속도와 위치의 세계입니다.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죠. 일반적인 문제는 힘에서 시작해 위치를 찾지만 예제 3.4처럼 위치 정보에서 시작해 거꾸로 힘을 찾는 역추적 문제도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 이 연결고리만 잘 파악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동역학이라는 거대한 지도가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시험에서 점수를 깎아먹는 함정들을 미리 피해 가봅시다.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베스트 3입니다. 첫 번째 에러, 가장 기본인 중력을 빼먹는 경우입니다. 외부에서 당기는 힘 P만 신경 쓰다가 지구의 선물인 mg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에러는 마찰력 방향입니다. 마찰력은 언제나 운동 방향 혹은 운동하려는 경향에 정확히 반대입니다. 그냥 왼쪽이라고 외우면 절대 안 돼요. 세 번째 에러는 법선 축 방향 설정입니다. 플러스 M 방향은 무조건 곡률 중심을 향해야 합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바깥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부호가 엉망진창이 되고 말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조심해도 여러분의 학점은 이미 A 예약입니다. 실전에서 시간을 아껴주는 프로의 팁 첫 번째. 축을 기울이면 삼각함수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왼쪽을 보세요. 기울어진 길에서 축을 똑바로 잡으면 힘도 쪼개고 가속도도 쪼개야 해서 사인, 코사인이 비 오는 것처럼 쏟아집니다. 하지만 오른쪽처럼 축을 물체의 가속도 방향에 맞춰 쓱 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가속도는 오직 X' 축 하나에만 존재하게 됩니다. 식 하나로 가속도가 바로 튀어나오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죠. 경사면 문제의 핵심은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달리고 싶은지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물체가 달리는 방향을 X축으로 삼으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풀이 용지는 훨씬 깨끗해질 것입니다. 프로의 팁 두 번째, 힘이 변할 때는 면적을 구하라입니다. 스프링 문제처럼 힘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단순한 등가속도 공식을 쓰는 건 동역학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입니다. 가속도가 상수가 아니라는 건 그래프가 직선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이때는 반드시 거리에 대한 적분을 사용해야 합니다. VDV는 ADS라는 이 마법 같은 공식은 가속도가 위치에 따라 어떻게 변하든 그 누적된 효과를 완벽하게 계산해 줍니다. 마치 불규칙한 땅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 척분을 쓰는 것과 같죠. 힘이 조금이라도 변하는 낌새가 보인다면 공식 대신 척분기호를 먼저 그리세요. 그것이 오답의 늪에서 여러분을 구해줄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프로의 팁, 곡선에서는 무조건 중심을 찾아라입니다. 법선 접선 좌표계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방향을 헷갈리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곡선이 감싸고 있는 안쪽 점, 즉 곡률, 중심을 찾으세요. 거기가 바로 플러스 N 방향의 성지입니다. 나침반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듯 여러분의 N축 화살표는 항상 그 중심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중심을 찾는 것에서부터 법선, 방향, 운동 방 정식은 시작되고 끝납니다. 원형 트랙이든 포물선 도로든 일단 중심부터 찍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복잡한 곡선 운동도 결국 중심을 향해 정렬되는 아주 단순한 직선들의 합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드디어 먼 길을 돌아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했습니다. 시험지나 과제물을 받기 직전 이 네 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첫째, 경로가 직선인가 곡선인가? 이에 따라 도구가 결정됩니다. 둘째, 가속도가 일정한가 변하는가? 척분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기준이죠. 셋째, 자유물체도의 마찰력과 중력을 모두 그렸는가?
누락된 힘은 곧 감점입니다. 넷째, 두 물체가 줄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종속 운동을 꼭 검토해야 합니다. 수식을 쓰기 전에 딱 1분만 상황을 관찰하는 여유를 가지세요. 여러분은 이미 필요한 모든 도구를 상자 안에 챙겼습니다. 이제 자신 있게 문제를 풀러가 볼까요? 여러분의 빛나는 동역학 도전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